성적을 상위권을 내가 지키는 것이 더 나으냐? 안 그러면 밑에서 내가 차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나으냐? 이거거든.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에 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진학, 어떤 고등학교로 내가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특목고, 자사고, 외고와 같이 상위권 아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일반고 중에서 내가 명문고를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보통고등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특목고,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정도 되는 아이들, 중학교 과정에서 5% 이상 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지원을 했다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보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한 2.8%가 이 고등학교 탈락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말은 이제 자퇴를 하거나 일반고로 이제 전학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쳤겠죠. 시험을 치고 하면서 자기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이 5% 되는 아이들끼리 다 모였으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는 5% 정도 안에 드는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모였던 이 학급은 보면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 DNA를 타고난 아이들도 있겠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그룹에서 내가 성적을 기대한 만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천재성이 있든지, 내가 타고난 DNA가 있든지, 그러면 실력이 있든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빼고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 일단은. 그렇죠? 그럼 이 실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중학교 과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5% 안에 들었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니까 이 성적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실력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왜? 여기서 2.8%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성적이 좋으니까 실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간 아이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실력을 그러면 이 성적과 실력의 차이, 그리고 이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학급에서 이 5% 드는 이 특목고, 자사고, 외고에서도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을 갖추는 아이가 학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할게요. 바로 창의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새로운 것들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거. 그 새로운 걸 맞긴 맞아.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내가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내가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공부를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미를 창조하는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학원을 다니든 내 스스로 공부를 하든 상관없이 이 내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대표적인 거겠지만 의미를 내가 부여해서 새로운 개념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개념화라고 해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는데 개념을 내가 이해했는데 이것을 이해한 개념을 내 것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바로 재개념화라고 하는 거예요. 창의적 공부하고 똑같은 거야.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보자.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봅시다. 어떤 고난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이 되었겠지. 이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들을 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풀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창의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과 이러한 수학적 원리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에 이러한 원리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 나인가? 안 그러면 타인이었는가? 이 타인은 주로 학원이겠죠, 학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학원에 따라가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 내 실력이 아니겠지. 학원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것은 바로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실력 있는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에 대해서 타고난 어떤 DNA를 가졌든지 안 그러면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이것을 알아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해서 이 실력을 갖춰줬다라는 거겠지. 이게 실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론 이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겠지.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라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가르쳐 줬을 거거든. 학원에서 가르쳐 줬던 이것을 내가 알아서 이 문제를 풀었느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공식들을 내가 이해했는데 이러한 원리들이 이것이 필요하더라라고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 원리들의 이 공식들의 의미를 내가 일단 이해를 했겠지. 그래서 이 의미들을 이런 이 공식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이 내한테 제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창의적인 의미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내가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내가 했느냐. 이것이 바로 실력이고, 이 실력이 성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이제 외고 이런 데 가서도 여러분들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에 공부하는 이 습관이, 이 패턴들이 고등학교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서 공부하는 것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대로 가져가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연습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력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원에서 리드해 나가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도 실력은 쌓여져. 근데 그 쌓여지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한계. 고등학교 공부는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 가서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반고, 그리고 특목고, 뭐 대표적으로 특목고를 할게요.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 가서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에 내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특목고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전부 다 잘하는 아이들, 나같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의 수준의 아이들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은 거의 뭐 공부에 DNA가 있든지 아주 특별하게 천재성을 가졌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목고에 가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시험을 쳤을 때 내가 기대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겠지. 그쵸? 그리고 근데 일반고에 내가 갔다고 해보자. 일반고에 갔는데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성공할 확률도 높겠지. 그쵸? 그랬을 때 보자. 3년 동안 이렇게 1년, 2년 동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실패를 계속 경험해서 그 말은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 때의 실패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실패의 경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좌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시험 몇 번 치보고 안 되니까 내가 자퇴를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28%가 된다고. 근데 일반고 같은 성공 경험을 한다. 그건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자신감이 생겨. 이 자신감은 바로 뭐하고 이어지냐면 학습의 동기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좌절을 하게 되면 계속 그걸 이제 경험을 하게 돼. 그러면 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길까? 안 되겠지.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고 치자. 그러면 악을 써서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일반고에 가서 내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여기보다 더 확률이 높으니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성적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지. 왜? 학습 동기가 계속 생기니까. 성적을 상위권을 내가 지키는 것이 더 나으냐? 안 그러면 밑에서 내가 차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나으냐? 이거거든.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에 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여기 지원하는 아이들 대부분이라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확률 높은 일반고에 가서 내가 이 성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 확률이 높은 이곳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성적이 나왔던 이유가 내가 공부하는 실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그렇게 성적이 나왔는지 이 부분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에서 내가 조금 오버해버리면 여기서 내가 실패하는 확률이 높은 거야.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실력이 있게 공부를 했는가? 내가 실력이 있는 그런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라니까. 자, 고등학교 공부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